며느리야, 너는 내 딸이다. 병상에서 밝힌 40년의 비밀. 가을바람이 스며드는 시골집 마당에서 70대 부부가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 부부는 은퇴 후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녀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사업가로, 둘째 딸 미영은 공무원으로, 막내 아들 진호는 회사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의 대화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시선은 은연중에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집안의 재산 규모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큰아들의 질문에 철수 씨는 아직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최근 들어 자주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남편의 모습에서 평온하지 못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간 후 적막한 집안에서 부부는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간 세월을 되짚었고, 영희 씨는 언젠가부터 남편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평범했던 노년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희 씨는 남편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조심스럽게 열어본 내용물은 그녀를 경악해 했습니다. 한 통은 수정이에게라고 적힌 미발송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공식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정아, 너와 헤어진 지 50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철수 씨의 젊은 시절 글씨로 적힌 편지는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이 자녀들이 아닌 김수정의 딸 혜린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과거의 진실이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남편이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온 무게에 대한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다음날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발견한 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는 내가 젊었을 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너와 만나게 되었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수정이 최근까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기 전에 꼭 한번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남편의 고백에 영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질투와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남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자녀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께 이런 상처를 주시려고요? 딸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습니다. 막내 진호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라며 당황했습니다. 가족회의는 격론으로 번졌고 평화롭던 가정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낀 그는 더 이상 이 비밀을 안고 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가 준비한 정식 유언장의 전체 내용이 가족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 중 절반 이상이 김수정의 딸 혜린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고 나머지 재산만이 세 자녀에게 분배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큰아들 민수가 유언장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살아왔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딸 미영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막아주세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막내 진호도 평소의 온순함을 버리고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키운 건데라며 자신의 몫이 더 커야 한다고 주장했고, 딸은 그동안 부모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건 나야라고 맞섰습니다. 막내는 형과 누나는 그래도 많이 받았잖아 라며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들의 숨겨진 욕심과 이기심을 드러내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영희 씨는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화목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녀들의 원망 어린 시선과 남편의 고통스러운 표정 사이에서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희 씨는 김수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오래된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의 할머니들로부터 영희 씨는 조금씩 과거의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수정이는 참 예쁜 아이였지. 철수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집안에서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한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수정이가 철수와 헤어진 후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라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호적 등본과 마을의 기록을 뒤지며 그녀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김수정이 서울로 떠난 후 딸 하나를 낳아 홀로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혜린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혜린의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에 혜린을 포함시킨 이유가 서서히 명확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혈육일지도 모르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영희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을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그의 양심을 이해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영희 씨가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혜린은 단순히 김수정의 딸이 아니라 정말로 철수 씨의 친자식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할 필요도 없이 오래된 병원 기록과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혜린이 현재 이 가족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혜린은 다름 아닌 큰아들 민수의 아내였습니다. 몇 년 전 민수가 결혼할 때 소개받은 여성이 바로 철수 씨의 첫사랑이 낳은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김수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딸에게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혜린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가족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영희 씨는 며느리 혜린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수 오빠를 사랑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혜린의 절규 같은 고백에 영희 씨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고 이 모든 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다른 자녀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가족은 완전히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복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딸 미영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막내 진호는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해요? 라며 절망했습니다. 자녀들은 재산 문제를 넘어서 가족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혜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을 나갔고 미영은 부모님과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호는 이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야 라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혜린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등을 돌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로부터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아버지를 만나는 것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며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 씨 역시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모든 이들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철수 씨는 병이 깊어지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더욱 절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침묵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화목했던 가정은 원망과 갈등으로 얼룩진 전쟁터가 되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졌던 관계들이 모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철수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모두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자녀들도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하나둘 병실로 모였습니다. 혜린도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병상에 누운 철수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려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평생 두 가지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수정이와 혜린을 버린 것, 그리고 너희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것.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혜린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철수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족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남편이 손을 잡았고 혜린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용서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거리를 두었고 딸 미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진호가 먼저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차츰 가족들이 하나씩 침대 주위로 모였습니다. 철수 씨는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며칠 후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